금리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할 것이다. 또는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려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최근에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가가 너무나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도구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한국 경제의 한 기사 내용인데요. 제가 출처를 한번 해왔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기준금리 올해 연 2%까지 올릴 수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1.25%가 됐죠. 금리가 1.25%가 됐는데, 최근에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시중에 많은 돈들, 자금들이 또 유동자금들이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뭐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주변의 부동산 시장을 모든 것과 다 연관돼 가지고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이제 퍼즐 맞추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라든가 부동산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출 금리라든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일 뿐이고요.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5% 6%를 넘어서 7%대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 사태처럼 어려운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대출 이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담보대출이라든가 내가 나가야 되는 그런 이자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바로 내 생활 패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득 절감으로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대로 또 되짚어 볼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미국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한국 금리가 마치 연동해가지고 똑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2003년부터에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선제적으로 바로 따라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경향이 컸고, 그리고 이런 금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킨다, 하락시킨다, 그런 하나의 그냥 정답을 이끌어내는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보시면서 부동산 정부 정책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을 단순히 잡을 수 있다? 그랬으면은 많은 흘러간 정권에서 모든 부동산 가격을 평탄하게 유지를 했겠죠.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0년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이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를 뭐 일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을 어느 기준선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 예측의 값은 틀려졌습니다. 주택의 공급과 또는 수급, 수요와 공급, 수급에 따라서만 본다면 답이 틀려지고요. 금리만 보고 또 지금같이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 금리만 본다면. 그런데 금리와 정책, 여러 가지 그 답을 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1.25%인데 2%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든 가짜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금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금리가 뭐 1.25%의 금리가 너무나 높습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시장에 직격탄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줄 만큼의 금리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1.25%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2%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로 올라간다는 이러한 방향성, 시그널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 역시도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을 거니까 과도한 대출을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느끼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영끌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영끌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최고의 맥스치를 대출을 활용했다면 이런 기사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리가 오를 거니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동성 있게 내가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물론 저는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고 오른다는 이런 메시지, 미국에서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하고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없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이 뭐 사전 청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6개월 안에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차후에 먼 미래에 뭐 3년, 4년, 5년 뒤의 일이라면은 그런 주택 공급과 아울러서 이제 이러한 금리의 인상 그리고 심리의 변화 그리고 언론 매체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 또는 많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역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냉각기를 거치고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국은행 14일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준금리는 연 1.25%로 0.25%가 인상이 되었고요.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을 이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간담회에서 수출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데다가 민간 소비는 기조적 회복 흐름을 보이며 경제 회복세와 성장세가 꾸준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금리가 인상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과 연관돼서 본다면은 이제 대출을 끼고 계신 분들 또는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임차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이자는 상승할 거기 때문에 아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에 따른 조세 정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이나 또는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 전세보다는 가속화가 지금 되면서 월세 가격들이 이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를 이제 보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1.25% 1월 14일에 이제 인상이 되었죠. 0.5포인트에서 이제 3번의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었고 지금까지 1.25%의 금리는 아주 높은 수준의 금리라고는 제가 봤을 때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더욱더 감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단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 빠르게 불어나는 시중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뭐 이런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러한 시중의 유동성 자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연히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워낙 많은 자금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제 풀릴 자금들이 예정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물가 상승도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믹스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두려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집이 있는데 대출 이자를 너무나 많이 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열광했던 주택 시장들이 이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주택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뉴스 1이라고 하는 기사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고 실제로 올랐죠. 그리고 향후에 금리가 인상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집 사기 겁나는 금리
금리, 그리고 영끌족도 갭 투자자도 집이 짐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뉴스 1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 눈에 띄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그리고 실제로 많은 호가들이 떨어지면서 주택 실거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또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의 하락을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기사들, 그리고 많이 하락하고 폭락하는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접할 때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근에 와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실 건데, 지금까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출은 고사하고 주택 가격이 하염없이 오르니까 그 주택을 가지고 있던 소유권자들이 이 주택을 내놓질 않죠. 왜? 5억에 내놔봤더니 5억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억에 내놨다가 이거를 5억 5천에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택을 5억 원의 가치가 있는 주택을 5억 5천에 살려고 해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자꾸 올리면서 이 매도 호가를 계속 올리는 행위들을 지금까지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가격들이 실제로 거래가 안 되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이러한 악영향, 악조건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산재하면서 주변에 언론 매체에 많이 얘기가 나와요. 이러면 5억에 팔려고 했던 매도자 입장에서는 5억에 내놔도 어쩌면 안 팔릴 수 있겠다고 하는 불안 심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 심리는 누가 갖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불안 심리는 다주택자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 부동산들을 내가 많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주택은 1주택자 또는 뭐 2주택자 정도 되는 분들이 어쩌면은 큰 리스크를 감내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내놓는 물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물건들, 이런 매물들 같은 경우에 내가 시장에 잘 있다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레이더망을 잘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실제로 5억 5천에도 팔리지 않았던 매물들의 기회가 나한테 어쩌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이 금리 인상 1.25%는 여전히 기준금리가 아주 그렇게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데미지, 직접적으로 내가 금리를 통해 가지고 이자를 내거나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와닿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큰 타격을 줄 만한 그런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했죠.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이제는 이런 그 불안적인 요소들이 시장에 이제 산입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회의 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장이 냉각기로 만약에 접어들게 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종잣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장이 앞으로 도래할 수 있다. 항상 제가 늘 얘기한 것은 종잣돈을 확보해 놓아야 된다. 내가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 마이너스 통장이 됐든 어쨌거나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다가올 수 있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것,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계속 주택이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나는 영원히 집을 못 사. 그러니까는 욜로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래. 나는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살래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하락 국면이 지속된다, 폭락 국면이 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달콤한 열매를 누가 따먹을 수 있을지 지금까지 준비된 자, 제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준비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지금 그런 기회가 준비 안 되신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과 결단력을 이제 실행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영끌을 해가지고 주택을 샀다. 이분들은 이 집을 지키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정말 많이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이자 내는데 100만 원 이자를 낸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자를 내는 이 비용 플러스 알파가 된 50만 원을 어떻게 더 벌 것인가, 더 저축할 수 있을 것인가, 소비를 지출할 수 있으실 건가를 집중하시면 돼요. 이런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산 집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기보다는 앞으로 올라가는 내가 부과해야 된 이 금액들을 열심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내 집이라고 하는 게 또다시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면서 자산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샀다면 이건 영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뭐 내가 10억의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뭐 90% 넘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산다? 감당할 수도 없는 이자를 내가 앞으로 집이 오를 거라는 기대와 환상으로 산다? 이거는 영끌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가격이 내가 대출 이자나 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플러스 알파의 돈을 더 벌어서 감내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된다, 역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리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 그리고 이런 시장의 심리가 더 위축이 되면 부동산의 가격이 더 심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누군가한테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기회는 누가 잡느냐? 종잣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기회가 저를 이제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 저도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소비 지출을 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